변을 보고 나서 변기를 내려다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변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췌장암의 초기 신호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췌장암은 의사들조차 가장 무서워하는 암입니다. 왜 그럴까요? 5년 생존율이 고작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명치 부근이 답답하거나 불편하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췌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췌장암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나 높아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건강검진에서 당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도 당뇨약만 처방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32년 동안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췌장암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너무 늦게 발견돼서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검사를 받았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컸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췌장암의 초기 신호부터 정확한 검사 방법, 예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호, 건강검진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 법, 췌장암을 놓치지 않는 검사 방법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7세인 이명숙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큰 병 한 번 없이 지내오셨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됐거든요. 이명숙님은 처음엔 체한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소화제를 사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소화제를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죠. 명치 부근의 둔한 통증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 사이에 4kg이나 빠졌어요. 주변에서는 살 빠져서 좋겠다고 했지만 이명숙님은 뭔가 불안했습니다.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게 좋은 신호는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변이 물에 뜨는 거예요. 그것도 기름기가 많은 것처럼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색깔도 평소와 달랐어요. 회백색에 가까운 색이었죠. 이명숙님은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어요. 소화도 안 되고 명치 통증도 있고 변도 계속 이상했죠.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위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간의 위염만 있을 뿐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위염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명숙님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위염이면 약 먹으면 나아지겠지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등까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명치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 쪽으로 뻗치는 느낌이었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이명숙 님도 이제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체중은 계속 줄어서 처음보다 7kg이나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복부 CT 촬영을 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되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CT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죠. 췌장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셨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췌장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이명숙님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췌장암이라니요? 생존율이 낮다고 들었는데 내가 췌장암이라니.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죠. 왜 진작 큰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췌장암으로 확진됐어요.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혈관 가까이에 있어서 수술이 쉽지 않다고 하셨죠. 항암 치료를 먼저 받아서 종양을 줄인 후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명숙님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그때 췌장 문제가 있으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2년 전부터 당뇨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뇨와 췌장암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명숙님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췌장암의 초기 증상이 너무 흔한 증상들이기 때문이에요.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이런 건 누구나 자주 겪잖아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가 바로 변의 변화예요. 이명숙님처럼 변이 물에 뜨거나 기름기가 많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는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변으로 나오는 거죠. 변 색깔도 회백색이나 밝은 색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발견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두 번째는 당뇨와 췌장암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가 올 수 있어요. 반대로 당뇨가 있으면 췌장암 위험이 6배나 높아져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당 수치가 높게 나와도 대부분 당뇨약만 처방받고 끝나요. 췌장을 확인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원래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당 수치가 올라간 경우, 이건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췌장 검사를 받아야 해요. 세 번째는 복부 초음파만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때 복부 초음파를 찍으시잖아요. 그런데 초음파만으로는 췌장을 제대로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췌장이 위와 12지장 뒤쪽 깊은 곳에 있거든요. 위에 가스가 차 있거나 하면 췌장이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와도 안심할 수 없어요. 증상이 있으면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초음파에서 괜찮다고 나오면 안심하고 넘어가세요. 이게 정말 위험해요. 네 번째는 체중 감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3kg 이상 체중이 줄어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해요. 췌장암을 포함한 여러 암에서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서도 날씬해져서 좋겠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건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가족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췌장암은 유전 경향이 강한 암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으면 발병 위험이 7배나 높아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모르세요. 이명숙 님처럼 어머니가 당뇨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췌장암 때문에 당뇨가 생겨서 돌아가신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는 검사가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증상을 스트레스나 위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명치 부근 통증,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은 스트레스나 위험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위내시경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위내시경에서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췌장은 위내시경으로 볼 수 없어요. 위 뒤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내시경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면 췌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등까지 아프다면 더욱 그래요. 췌장 통증은 등 쪽으로 뻗치는 특징이 있거든요. 7번째는 나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증상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새롭게 나타난 증상, 점점 심해지는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정말 손을 쓰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째, 위험군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는 분들, 만성 췌장염이 있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췌장암 위험이 6배나 높아요. 원래 당뇨가 없었는데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생긴 경우, 이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췌장암 때문에 당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당뇨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췌장 검사를 함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제대로 된 검사를 받으세요. 복부 초음파는 기본이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췌장을 제대로 보려면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부 CT는 췌장암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검사예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 비용이 들더라도 복부 CT를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세요. 조영제를 사용하는 CT는 췌장의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내시경, 초음파라는 검사도 있어요. 내시경을 통해 췌장 바로 가까이에서 초음파를 보는 거예요. 일반 초음파보다 훨씬 정밀하게 췌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셋째, 혈액 검사를 활용하세요. CA19-9라는 종양 표시자 검사가 있어요. 췌장암이 있으면 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이 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진단할 수는 없어요. 다른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받으시면 좋아요.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건강검진에서 당 수치, 간 수치 같은 게 갑자기 올라가면 췌장도 확인해 보세요. 넷째, 가족력을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세요.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BRCA1, BRCA2 같은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췌장암 위험이 높아져요. 유전자 검사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평생 바뀌지 않으니까요. 40대 정도에 한 번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걸로 나오면 더 자주, 더 정밀하게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다섯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췌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요. 담배가 췌장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거든요. 술도 줄이셔야 해요.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고 드시더라도 적당량만 드세요. 여섯째, 식습관을 조절하세요. 동물성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췌장에 부담을 줘요.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드세요.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도 자주 드시지 마세요.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좋아요. 토마토,
당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도 좋고요.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색깔 있는 채소를 드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과일에는 당분이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사과 반쪽이나 귤 1개 정도면 충분해요. 통곡물도 좋아요. 현미, 잡곡밥 같은 걸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췌장에 부담을 덜 주는 거죠.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7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비만은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에요.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 더 위험해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8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은 체중 관리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췌장 건강에도 좋고요.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할 때 무리하지 마세요. 자신의 체력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9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질병의 원인이 돼요. 췌장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는 것도 좋아요. 10째, 건강검진을 제대로 활용하세요. 검진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세요. 가족력이 있다는 것, 당뇨가 있다는 것, 어떤 증상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세요. 그래야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검진 결과를 받으면 꼼꼼히 확인하세요. 당 수치, 간 수치 같은 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췌장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셔도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가서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검사를 요청하세요. 의사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자세히 말씀드리세요. 이명숙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명숙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6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입맛도 없고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종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췌장의 일부와 주변 조직을 제거했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도 순조로웠고요. 지금 이명숙님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세요. 식습관도 많이 바꾸셨어요. 채소 위주로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세요. 손자들과 공원도 자주 가시고요. 이명숙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소화가 안 될 때 바로 정밀 검사를 받았더라면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도 계세요. 72세 박영수님은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췌장 검사를 받고 계셨어요. 작년에 CT 검사에서 1cm 크기의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초기였어요. 바로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전이도 없었어요. 수술 후 3개월 만에 일상생활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정기적으로 검사받은 덕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65세 김태임 님도 있어요. 가족력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받았더니 위험 유전자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죠. 검사를 받기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아주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0.8cm밖에 안 됐어요. 바로 수술을 받았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김태임님은 유전자 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검진한 게 생명을 구했다고 말씀하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 정밀 검사를 받았다는 거죠.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암이에요. 늦게 발견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세요. 변의 변화, 소화불량, 체중 감소, 복부 통증, 이런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당뇨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더욱 주의하시고요.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으세요.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부족해요. 위험군이라면 CT 검사도 받으시고 필요하면 내시경 초음파 검사도 받으세요. 혈액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요. 생활 습관도 바꾸세요. 담배 끊으시고 술 줄이시고 건강하게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이게 바로 췌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첫째, 변이 물에 뜨거나 회백색으로 변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건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둘째, 당뇨가 있으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췌장 검사를 받으세요. 췌장암 위험이 6배나 높아요. 셋째, 복부 초음파만 믿지 마세요. 췌장을 제대로 보려면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넷째,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들면 반드시 원인을 찾으세요. 한 달에 3kg 이상 빠지면 위험 신호예요. 다섯째,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고 더 자주 검사 받으세요. 여섯째, 명치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계속되면 췌장을 확인하세요. 위내시경에서 이상이 없어도 증상이 계속되면 췌장 문제일 수 있어요. 일곱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술도 줄이시고요. 여덟째,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세요. 아홉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열째, 건강검진을 제대로 활용하세요.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필요한 검사를 요청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당뇨가 있으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조기에 발견하면 살 수 있는 암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간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간도 췌장처럼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거든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간을 지키는 방법, 간 질환의 초기 신호, 제대로 된 검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32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면서 즐겁게 사세요. 건강이 있어야 그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세요. 바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